안녕하세요, 어피셜입니다. 제가 만든 기출 해설집 광고 하나 보고 가실게요. 기출 문제집 다들 어떤 거 풀고 있나요? 근데 모르는 문제 해설집 보면 이해 잘 되나요? 대부분의 해설지는 글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22학년도부터 지금까지 모든 평가원 기출 문제를 손풀이로 정리한 해설서입니다. 모의고사 해설은 제가 누구보다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출 문제집을 풀고 있던 참고할 수 있는 어피셜의 뇌를 옮겨놓은 교재입니다. 한 땀 한 땀 문제 위에 직접 손풀이를 작성해서 직관적이고 시각적인 해설을 제공합니다. 한번 쭉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제 사고방식을 흡수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필요한 힘을 길러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광고 끝! 네, 안녕하세요, 어피셜입니다. 네, 이제 오늘은 2025학년도 6월 모의고사 고2 수학영역 시험지의 전문항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번 문제부터 보시면 얘 값을 구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얘는 2에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뒤에 있는 거랑 곱하는 거니까 지수끼리 더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얘네끼리 죽으면서 2에 마이너스 1제곱,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이 값을 구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미시에 지금 같기 때문에 진수끼리 곱하면 됩니다. 따라서 얘랑 얘랑 치시면 5가 될 거고, 얘는 5의 제곱이니까 한마디로 5의 세제곱 이렇게 돼서 3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이 3번 문제를 볼게요. 반지름의 길이, 이 아래 값이 2가 될 거고 넓이의 값이 3분의 파이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래. 그럼 우리 중심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세팅을 하면, 자, 넓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따라서 얘랑 얘랑 치면 2인 거니까 2로 나누면 여기는 6. 따라서 세타는 6분의 파이, 4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4번 문제를 볼게요. 자, x의 값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을 때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 x의 값은 2사분면 또는 3사분면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 자, 탄젠트 x라는 거, 얘는 루트 3분의 1이니까 3분의 루트 3 이렇게, 즉 탄젠트가 양수라는 말은 3, 4분면의 각이라는 걸 알겠죠. 그럼 원래 예각일 때는 이게 지금 30도니까 6분의 파이가 될 건데, 3, 4분면으로 표현을 하려면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즉 6분의 7 파이, 4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5번 문제를 볼게요. 다음은 상용 로그표의 일부이다. 위의 표를 이용하여 이 값을 구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 문제 보면 1.83 요 조합으로서 이의 값이라는 걸 알죠.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로그 1.83이라는 건 0.2625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얘 형태를 만들어내려면 양변에 1을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즉 얘를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0.7375 이렇게 되니까 4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6번 문제를 볼게요. 삼각형 ABC에서 BC의 길이가 5, A의 이 각의 크기가 30도예요. B는 45도예요. 그러면 C는 105도가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둔각 삼각형을 그려줍니다. C가 105도가 되는 거고 AB는 지금 이렇게 있어요. 우리 문제에선 지금 BC의 길이가 5라는 걸 주고 있지. 여기가 30도, 여기는 45도 이렇게. 그럼 문제 속에서 나한테 구하라고 하는 게 AC 요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사인 법칙을 쓰면 되겠다. 따라서 사인 30도 2분의 1분의 5라는 값은, 자, 사인 45도 2분의 루트인데 뭐 루트 2분의 1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이것분의 AC의 길이다. 그럼 얘는 좌변에 위아래다가 2를 곱하면 10 이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양변에 루트 2분의 1을 곱하면 얘는 2분의 루트 1을 곱한다는 건 똑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치면 5니까 AC의 값은 5 루트 2다. 즉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7번 문제를 볼게요. 자, 세타가 이렇게 나와 있는 세타에 대하여, 그러니까 얘는 2사분면의 각이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 2사분면에서는 사인만 양수가 됩니다. 코사인하고 탄젠트 있죠. 얘네들은 음수가 됩니다. 그럼 얘일 때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코사인 무조건 음수라고 했으니까 4번, 5번은 안 되겠죠. 그리고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 이렇게 이제 바꿔서 해석을 할 거고, 이 코사인 그리고 더하기 사인까지, 얘는 위아래다 코사인을 곱하세요. 그러면 사인 분의 코사인 제곱, 얘는 사인분의 사인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냥 사인은. 그럼 얘 한마디로 사인분의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니까 1 이렇게 됩니다. 얘가 바로 루트 3이다. 따라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사인의 값이 루트 3분의 1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요렇게 삼각형 그려서 루트 3하고 1. 그럼 여기는 비율이 루트 2가 될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코사인을 구할 건데 음수 붙여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루트 2. 유리화하면 마이너스 3분의 루트 6. 1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8번 문제를 볼게요. 이 함수가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도 증가하도록 하는 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이 미세 사이즈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7 얘가 무조건 1보다 커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넘어오면 a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 얘가 0보다 작다. a 3 2 뿔마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3에서부터 2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해서 되는 거니까 다 더해보면은 마이너스 2 5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9번 문제를 볼게요. 자, 두 양수 a, b에 대하여 함수 얘 그래프가 그린 것 같을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최대값은 3인 상황 속에서 위로 1만큼 지금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였겠어요? 뿔마 2에서 최대 취소였는데 1만큼 올라갔으니까 얘가 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a의 값은 2라는 걸 쉽게 구할 수가 있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기입니다. 그럼 주기가 현재 파이니까 원래 주기는 2파이를 x의 개수인 b로 나눠주는 거예요. 양수니까 그냥 절대값 씌울 필요 없고 따라서 b의 값도 2가 되는 거라서 두 개를 더해주면은 4, 3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10번 문제를 볼게요. 이 역함수의 그래프가 이 점을 지난대. 그럼 원함수는 어디를 지나겠어요? 얘네들을 자리 바꾸면 1, a 플러스 1을 지납니다. 이걸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1 한번 넣어주시면 2의 마이너스 1 플러스 a 플러스 a라는 건 a 플러스 1 따라서 얘가 죽는 거니까 얘가 1이 되려면 이게 0제곱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a의 값은 1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11번 문제를 볼게요. x가 3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서 정의된 함수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래. 그럼 우리는 얘를 치환을 좀 할 거거든요. 2의 x제곱을 t 이렇게 이제 놓을 거고 t는 항상 0보다는 큽니다. 그리고 이 밑에 지금 1을 씌우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잖아요. 따라서 t의 값은 8 이하다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됩니다. 그럼 얘를 이제 다시 바꾸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6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t-2의 제곱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됩니다. 따라서 원래 얘 개형이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가 2,2인 거잖아요. 근데 범위 자체가 0에서부터 8까지 보는 거라서 최소값은 2가 될 거고 최대값은 8을 넣은 것. 그러니까 6의 제곱은 36이고 2 더하면 38 이렇게. 따라서 얘랑 더하면 40. 3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12번 문제를 볼게요. A랑 AB 그리고 BC 얘네가 3대 2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다 쓸게요. 여기를 3K 여기를 2K 이렇게 여기는 60도인 삼각형 ABC가 있다. 자, 외접원의 넓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따가 사인 법칙 또 얘기를 할 거고 그 외접원의 반지름은 루트 7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 넓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사인 법칙을 먼저 써주면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분의 AC 이의 값이 2 곱하기 라지 R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양변에 2분의 루트 3을 곱하면 얘가 떼지면서 루트 21이에요. 아, 여기가 루트 21이구나. 그럼 이제 요 장면에서 우리는 넓이를 구하고 있으니까 내 목표가 뭐냐면 2분의 1 얘 곱해주시면 6K의 제곱 그리고 사인 끼인각 2분의 루트 3까지 따라서 얘 치시면 3인 거니까 2분의 3 루트 3K의 제곱 이 값을 구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K를 좀 구해줘야겠지? 그럼 내가 여기서 K를 구할 수 있는 건 코사인 법칙 한번 돌리면 끝나겠다. 얘는 21이라는 건 얘 제곱해서 더하면 4랑 9 13K의 제곱 마이너스 2 얘네들이 곱하면 6K의 제곱에 코사인 60도 2분의 1까지 얘랑 얘는 죽습니다. 그래서 얘랑 얘를 계산하시면 7K의 제곱 7로 약분하면 3 아 K의 제곱이 3이구나. 여기다 3 한번 넣어주시면 한마디로 2분의 9 루트 3 1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이제 13번 문제를 볼게요. 자, t의 값이 이렇게 2, 4분면의 각으로 나와 있는 실수 t에 대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사인 t만 0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코사인하고 탄젠트는 음수값이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하여 2차 방정식이 두 실근을 가질 때 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2차 방정식과 두 실근 얘기 나오면 근과 계수로 갑시다. 두 근의 합 얘는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두 근의 곱 얘는 5분의 k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됩니다. 그러면 얘를 제곱을 해야 되잖아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이거 이용할 거니까. 그럼 얘가 제곱하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플러스 2SC가 25분의 1이다. 그럼 얘가 이제 1인 거잖아요. 1 이쪽으로 넘어와. 그럼 마이너스 1인 거고 마이너스 25분의 24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2로 나누시면 SC 얘 값이 마이너스 25분의 10이라는 거예요. 그냥 맨날 5를 곱하시면 K의 값이 마이너스 5분의 10이라는 것을 얻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얘 방정식 여기가 마이너스 5분의 12인 거니까 얘가 근인 거잖아요. 하나 넣으세요.
그럼 5s의 제곱 더하기 s-5분의 12가 0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s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s 알면은 코사인하고 탄젠트 가볍게 구해줄 수가 있겠죠. 양변에 5 곱하시면 25s의 제곱 더하기 5s-12는 0이다. 5s, 5s, 3, 4 여기는 뿔마. 근데 사인은 어차피 양수해야 되니까 5분의 3이 됩니다. 사인이 5분의 3이면요 이렇게 예각삼각형 그리면 5, 3, 4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탄젠트는 4분의 3에다가 부호는 음수까지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여기는 뿔뿔 되고 이렇게 치면 3이니까 5분의 9다. 즉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14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이 곡선 위에 두 점 A와 B에 대하여 A, B의 중점을 M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이 얘랑 만나는 점을 N이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이때 얘네의 좌표가 정확하게 주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나한테 이 길이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일단 이 길이를 구하려면요 나는 이 길이랑 더한 다음에 반띵을 해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그 중점의 좌표를요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우리는 요 길이를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파란색에서 빨간색을 빼면은 여기 분홍색이 나오게 됩니다. 즉 얘를 넣은 값을 구하기 위해 나는 로그 2의 2분의 3의 2분의 1제곱이라고 할 거예요. 얘는 로그 2의 2분의 3의 2분의 5제곱 요렇게. 따라서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면요 얘랑 미신 2랑 자리가 바뀌면서 얘 길이 이 값은 2분의 3의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길이는 2분의 3의 2분의 5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겠죠. 자, 이쁘게 다시 쓸게요. 2분의 3의 2분의 1 더하기 2분의 3의 2분의 5 그것을 반띵한 거. 그 값이 바로 이 파란색의 길이가 됩니다. 자, 여기서 뺄 거예요. 얘의 중점 여기는 2분의 3의 로그 2의 2분의 3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그 2의 2분의 3의 2분의 3 이렇게 얘를 갖다가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그 말인즉슨 얘랑 미시랑 바뀌면서 2분의 3의 2분의 3 이것만 이제 남게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이걸 빼면은 이 분홍색 길이 얘가 바로 MN의 길이를 만들어낸 거다. 저기 위에 있는 거 2분의 3 이거 있죠. 이거에 2분의 1제곱으로 묶을게요. 그럼 얘는 이제 1만 이렇게 남는 거고 얘는 2분의 1이 뺏기면 2분의 4가 남으니까 2가 남는 거지. 이거 제곱하시면 4분의 9야. 그럼 4분의 9는 얘랑 만나면서 4분의 13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됩니다. 그리고 2로 나누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8분의 13 이런 식으로 되겠죠. 따라서 얘랑 다시 한번 2분의 3에 2분의 1제곱으로 묶으면 8분의 13에서 빼기 자 2분의 1제곱으로 묶이면 2분의 2 그러니까 1제곱이 남아요. 그러니까 2분의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즉 여기에서는 8분의 12 이렇게 되니까 통분하면 얘는 8분의 1입니다. 그럼 우리는 8분의 1에다가 얘 유리화니까 루트 2분의 루트 3이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루트 6까지 따라서 16분의 루트 6이 됩니다. 즉 3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15번 문제를 볼게요. 자, 로그가 정의되도록 하는 정수 x의 개수가 25일 때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 밑에 이거 있죠. 이 밑이 나와 있는 요 값이 일단 1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얘는 0보다 커야 되니까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0이 되는 순간은 뭐죠? x가 마이너스 1인 순간에만 0이 되고 나머지는 다 양수입니다. 절대값이 있으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1이면 안 되는 거고 얘가 이제 언제 1이 되죠? 아내가 1이 되는 것은 x의 값은 0 그리고 아내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은 x가 마이너스 2 요 세 개가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진수의 모양을 좀 볼게요. 얘를 보시면 자, 요 장면에서 항상 진수는 0보다 커야 됩니다. 그 얘는 쓸 때 x 플러스 n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얘도 이 개수 이제 좀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양변에 마이너스로 곱해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좀 쓰면 이게 마이너스로 곱한 거니까 부등호가 바뀌어야겠죠. 따라서 x의 값은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이것부터 n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연수 n의 값이 이렇게 큰 숫자들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10몇 이렇게 들어갈 건데 대략 뭐 아무거나 15 같은 거 넣어볼까? 15를 넣으면 마이너스 16에서부터 여기는 15 이렇게 이제 벌려집니다. 그런데 요 구간 안에서는요 얘네 세 개가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제외한 것까지 생각을 해서 25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이런 거 개수 셀 때 어떻게 하지? 여기에 지금 등호 둘 다 없으니까 여기서 요거 빼고 1을 더 빼죠. 해볼까요? 여기서 이걸 빼면은 2n-1 2n 플러스 1이죠. 그러니까 뺐으니까. 근데 거기다가 1을 더 빼는 거니까 2n 하고 끝납니다.
근데 이게 몇 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25가 아니라 이 3개까지 포함을 해서 안 되는 거 3개까지 포함을 해서 총 28개의 정수가 카운팅이 돼야 3개는 빼고 요 25개만 카운팅이 된다라는 거 인정받는다는 거지. 따라서 n의 값은 14가 됩니다.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16번 문제를 볼게요. 자, 두 실수 a, b에 대하여 여기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자, 얘는요 a의 값이 현재 음수고 b는 양수입니다. 그리고 0부터 b에서만 정의됐다고 했는데 얘 그럼 주기를 좀 살펴봐야겠죠. 자, 주기라는 것은 이 파이를 x의 개수인 b분의 파이로 이렇게 나누어 주는데 파이 치시고 위아래 b 곱하면 2b가 됩니다. 그래서 주기는 2b인데 0부터 b까지만 보라고 했으니까 반주기만 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 a가 음수값이니까 원래 사인이 이렇게 생겼는데 반주기만 그리면 여기 말고 얘만 그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a가 음수니까 이런 식으로 모양이 생겼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식의 이제 개형과 그리고 평행 이동을 한 거잖아요. 위로 a 제곱만큼 평이동했으니까 원래 여기가 0이었는데 y는 a의 제곱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고 요 포인트는 원래 a였겠죠. a가 지금 음수값이니까 y는 a였을 텐데 a 제곱을 더한 이런 모양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고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2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걸 뺀 게 2야. 즉 마이너스 a가 여기 2라는 거니까 a는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여기는 4가 될 거고 얘는 2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조건을 통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구체적으로 구할 수가 있었다. 자, 나조건에 볼게요. x에 대한 방정식 이것의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합은 6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진수 조건 좀 따질까요? f의 제곱이 5보다 무조건 커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f의 값이 5분의 11보다는 커야 돼요. 얘 대충 한 2.2 정도 되겠죠. 그리고 얘는 f가 루트 5보다는 커야 되고 마이너스 루트 5보다는 작아야 되고 이런 제약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는 로그 떼시면 이쪽으로 넘어오자. f의 제곱 마이너스 5f 넘어오시면 플러스 6의 값은 0이다. f 2, 3 마마. 그러니까 f랑 y는 2랑 y는 3이랑 그거 가지고 만나는 모든 실근의 그 합 그게 6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가 2고 여기가 4니까 원래 같으면 y는 2 이렇게 그어 그리고 y는 3 그어 그래서 만나는 포인트들을 우리가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을 건데 이 진수 조건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얘 때문에 2라는 거는 루트 5를 넘지 않습니다. 루트 5보다 작잖아요. 루트 5는 2가 넘으니까 루트 4가이니까 그래서 여기다가는 그으면 안 된다. 우리는 y는 3만 인정할 거다. 얘랑만 실근이 인정이다. 자, 그랬을 때 얘네 두 개의 합이 6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대칭성 가운데 있는 값은 3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가운데가 3이면 여기는 0이잖아요. 지금 여기가 6 이렇게 되겠다. 그러니까 반주기가 6? 그럼 주기는 몇이야? 12가 되겠죠. 그러니까 b의 값은 6 이렇게 됩니다. 그럼 b가 6이고 a의 값은 마이너스 2고 더해주면 4. 4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17번 문제를 볼게요. 자, x의 값이 0부터 24에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시오 했습니다. 그럼 일단은 여기에 각도가 지금 똑같잖아요. 주기를 구합시다. 이 사인하고 코사인의 주기. 이 파이를요 12분의 파이 이렇게 나누세요. x의 개수로. 그럼 얘 죽으면서 주기가 24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지금 여기서 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한 주기 사이에서 보라는 거고 24는 포함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y축 이런 식으로 x축 세팅을 해주시고 얘네들을 기준을 좀 잡아줄게요. 여기 원래 1사분면, 여기는 2사분면, 여기는 3사분면, 여기는 4사분면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쪼개가지고 천천히 그려줄 건데 처음에 이 사인을 먼저 그립시다. 이 사인은 파란색으로 내가 그려줄게요. 그럼 이렇게 이제 올라갈 거고 얘가 내려올 거고 얘가 내려가고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개형이 나올 거고 자, 코사인은 빨간색으로 그립시다.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와 그리고 이렇게 가고 이런 식으로 가고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코사인 그려주세요. 그리고 y는 2분의 1 그릴 건데 사실 얘네의 교점이 2분의 루트 2죠. 그러니까 이 2분의 루트 2보다는 더 낮은 쪽에 y는 2분의 1이라는 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인에서 이것도 뺄 거고 코사인에서 이것도 뺄 건데 둘이 곱해서 음수라는 말은 서로 부호가 달라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호가 달라라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애는
이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누군가는 이 y는 2분의 1보다 위에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등호 성립 안 합니다. 그럼 우리는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를 좀 관찰을 해줄게요. 여기 이렇게 4개의 포인트가 있고 코사인은 당연히 1사분면 4사분면에서 양수인 포인트니까 2분의 1이 나올 거고 사인은 1사분면 2사분면에서 이렇게 이제 나와주겠죠. 자, 여기가 24, 여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12, 여기는 18, 여기는 6 이런 식으로. 그러면요, 생각을 해봐요. 1사분면 쪽에서 얘가 2분의 1이 나오려면 사인이 얘가 몇 도가 돼야 돼요? 6분의 파이. 즉 x의 값은 2가 됩니다. 여기는 2구나. 그럼 여기는 뭐가 됩니까? 이거 좌우 여기 대칭이잖아요. 0하고 6 있을 때. 여기는 그러면 4가 되겠지. 그리고 나서 여기는요. 얘네들은 0하고 12 이렇게 대칭이니까 12에서 이만큼 줄어들면 10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고 얘는 이 24를 기준으로 코사인은 이만큼 4니까 여기도 4니까 요 데이터가 2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 그러면 우리는 이 2분의 1 이 선을 기준 삼아서 하나의 그래프가 위쪽에 있고 아래쪽에 있고 이런 것들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런 정수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럼 0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이 까만색 기준으로 밑에 있잖아. 얘는 위에 있는 거고 이렇게. 그러니까 x의 값이 0인 건 당연히 가능하다. 1도 가능합니까? 가능하다. 당연히 이렇게 이제 있으니까. 그리고 3은요? 안 돼요. 왜? 3은 2와 4 사이니까 여기 있는 건데 이 2분의 1 있잖아요. 얘보다 둘 다 위에 있어요. 함수가. 그럼 뺐을 때 둘 다 양수일 거 아니야. 곱하면 양수겠네. 그러니까 음수라는 말의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안 되는 거고. 자, 이제 5부터 생각을 합시다. 5부터는 또 가능하죠. 또 얘 하나는 밑에 있고 하나는 위에 있으니까. 아, 그럼 5부터 언제까지 가능하냐? 9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10 되면 얘가 딱 만나니까 빼면 0 되는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안 되는 거고. 또 하나 11도 안 돼요. 이제 이거보다 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다 아래쪽에 있는 애들 다 안 돼. 언제부터 바뀝니까? 여기 21부터 시작해가지고 23까지. 그럼 이제 몇 개냐? 여기 2개. 여기 21, 22, 23 3개. 그리고 여기는 5개. 그럼 여기 있는 2개, 3개 하면 5개다. 얘도 5개니까 총 10개다. 즉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이제 18번 문제를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이렇게 상수 A에 대하여 A의 값은 1보다 큰 상황에서 두 곡선 얘랑 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얘의 점에 대하여 뭐 A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얘랑 만나는 점 블라블라 쭉 나와 있죠. 또 C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림에 대한 설명이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점 A x좌표와 점 D 이 x좌표의 차이가 나와 있네요. 이 차이가 A분의 1이고 직선 AD가 원점 이 직선이 이 원점을 지날 때라는 이 조건도 우리가 쓸 거예요. 이때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얘랑 관계를 좀 볼게요. 하나는 지수고 하나는 로그야. 그럼 얘는 원래 역함수가 뭐냐면 y는 a분의 1에다가 로그 ax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 얘를 가지고 이렇게 되려면 x축의 방향으로 a분의 1,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a분의 1만큼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갔다가 밑으로 또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y는 x 이렇게 우리가 역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보조 함수가 등장을 해야 됩니다. 얘 기울기가 문제 속에서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수직이 되게끔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면 원래 역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랑 이렇게 이제 지나게끔 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역함수의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요 점과 요 점은 AT 이거랑 X좌표 Y좌표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좀 해볼게요. 자, 여기 있죠. 이 C는요 절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언제 0이 될래?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양변에 A 곱하세요. 로그 A에 X 빼기 A분의 1 이 값이 1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이 X의 값은요 A분의 1 더하기 A가 되겠네. 그러니까 A 플러스 A분의 1, 0 이렇게. 자, 그리고 지금 방금 얘랑 상관관계 봤죠? 평행이동 관계라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1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 마이너스 1인 거 위에 있겠지. 그럼 요 점이 일로 온 거니까 얘 좌표는 뭐가 됩니까? 여기를 내가 A-라고 그러고 여기를 D-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뒤집어진 거니까. 그럼 얘는 1로 이만큼 오기 전에는 A, A분의 1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D는 A분의 1, A 이렇게 됩니다. 얘를 X, Y 자리를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여기서 보이죠? 점 AX랑 X좌표랑 점 D X좌표의 차이가 A분의 1. 그럼 얘가 더 X좌표 작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A분의 2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A분의 2면 여기다 넣으세요. A분의 2. 그러면 A의 약분되면서 A의 제곱 이런 식으로도 세팅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얘도 쓸 거예요. 얘 직선 AD가 원점 지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나는 이 AD, 이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서 원점 지난다라는 성질을 이용하면 A의 값을 정확하게 구해줄 수가 있겠다. 따라서 X좌표 여기는 차이는 A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Y의 차이는 A제곱에서 이걸 빼는 거예요. A제곱 마이너스 A. 그럼 위아래 이제 A를 곱하면 A의 세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A가 기울기가 되고 자 지나는 점 아무거나 얘 하나 두면 X 마이너스 A분의 2 플러스 A의 제곱. 자 0,0 지나죠. 그럼 0은 얘도 0 이렇게 하나 넣고 여기 이제 A가 일로 와서 얘를 좀 칩시다. A분의 1을.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A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A의 제곱. 그럼 이제 양변에 이거 전개하면 플러스 2a 플러스 a의 제곱이거든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a 제곱이잖아. 왼쪽으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a로 이렇게 약분하면 a의 값은 2가 나온다. 아 우리는 a의 값이 2라는 이런 데이터를 정확하게 얻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2, 2분의 1 이렇게 된 거고 여기는 2분의 1, 2 여기는 1, 4 이렇게 좀 정확하게 다 점들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평행이동한 것도 a의 값이 2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내려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좌표 하나하나 다 이제 세팅합시다. 여기는 4,1이죠. 그리고 나서 얘가 이동을 해서 오면 여기 있죠. 여기에 좌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거니까. 그럼 2분의 1이 늘어나. 그러니까 2분의 9, 그리고 2분의 1까지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얘 직선의 방정식은 뭐예요? y는 마이너스 x에다가 플러스 5예요. 1 넣어서 4가 나와야 되니까 절편 뭐야? 5,0 이렇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어차피 넓이 구하는 거니까 이 삼각형에서 여기 흰색 2개 뺄 거예요. 흰색 삼각형. 자, 전략 자체가 우리가 잡았고 2분의 1 곱하기 밑변 이거 5죠. 요 길이가 5야. 높이는 4. 이거에서 빼기 2분의 1 곱하기 얘 밑변. 그럼 얘는 a의 값이 2였으니까 2분의 5가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2분의 5에다가 얘 y좌표 2 이렇게 해서 이 여기 넓이 구하세요. 이제 얘도 구하면은 빼기 2분의 1 곱하기 5에서 또 2분의 5 빼면 2분의 5잖아요. 높이는 2분의 1까지. 이걸 계산하면 끝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얘 이렇게 죽고 이 앞에 있는 건 이렇게 치면 2니까 10 마이너스 2분의 5 빼기 8분의 5까지. 그럼 얘는 8분의 위아래 4 곱해 20 이렇게. 즉 10 마이너스 8분의 25. 그럼 얘는 8분의 80. 한마디로 8분의 55 이렇게 되면서 5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19번 문제를 볼게요. 자, 7 이하의 두 자연수 mn에 대하여 함수 fx가 있다. 자, 0부터 2파이에서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6이 되도록 하는 이 순서상 mn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일단은요, 얘가 인수분해가 쉽게 되죠. f의 x 마이너스 2의 4제곱이랑 f의 x 마이너스 2의 5제곱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f의 x라는 것은 자 2의 4제곱 16 또는 2의 5제곱 3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우리는 fx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절대값이 나와 있고 얘가 16 또는 32인 거니까 저 안에 들어있는 2의 m제곱 코사인 x 마이너스 2의 n제곱 이 값이 뿔마 16이거나 뿔마 32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얘를 오른쪽으로 넘겨서 해석을 할게요. 2의 m제곱 코사인 x 이거는 2의 n제곱 뿔마 16 이거나 2의 n제곱 뿔마 32거나 이렇게 이제 같다고 우리가 놨을 때 그 실근의 개수가 총 6개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말인 거지. 그럼 우리가 그래프로 접근을 해주면 한 주기 내에서 코사인을 그리는 거고 위아래로 2의 m제곱배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xy 이렇게 그리고 코사인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요 장면에다가 얘를 그어가면서 우리 관찰할 거니까 좀 디테일하게 잡아줄게요. 2의 m제곱인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2의 m제곱 이렇게. 그럼 애초에 얘는 2의 n제곱 이걸 기준으로 위아래로 16만큼 더하고 빼고 할 거고 얘는 2의 n제곱 기준으로 32만큼 더하고 빼고 할 거예요. 그럼 2의 n제곱의 위치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쨌든 음수는 수 없고 얘는 무조건 0보다 큽니다. 그래서 한 여기쯤에 2의 m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2의 n제곱 이렇게. 그랬을 때 자 위아래로 16만큼 찢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렇게 이제 만나면 맥스 두 점에서 만나죠. 그리고 32만큼 쪼갭니다. 이렇게 쪼개요. 그랬을 때 여기도 또 두 점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4점에서밖에 안 만나는 거예요. 6개를 만들기에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구나. 그럼 내려오다가 여기에 거치더라도 자 얘도 같은 맥락으로 위아래를 일단 16만큼 찌죠. 그러면은 두 점에서 만나죠. 그리고 또 32만큼 찌죠. 그리고 맥스 두 점에서 만나니까 맥스 4개밖에 안 나온다. 그러니까 요렇게 걸치면 안 되고 무조건 여기 안쪽으로 오는 이러한 장면을 연출을 해야 되고
자, 여기에 2의 n제곱 이렇게 이제 있을 때 위아래로 16만큼 벌렸을 때, 자, 이거는 x축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요 간격보다 이 밑에 간격이 훨씬 넓습니다. 여기까지보다 여기까지가 넓다고. 그래서 16만큼 벌리면 요만큼 이제 올라오는 동안 요만큼 내려가게끔 세팅을 해서 4점에서 만나게, 이런 장면을 연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16만큼 우리가 벌리면. 그리고 나서 32만큼 확 벌렸을 때 거기서 2점이 더 나와줘야죠. 총 6개가 돼야 되니까. 그 즉 요렇게 이제 올라간 거랑 요렇게 이제 내려온 거랑 해서 여기서 2개가 추가가 돼줘야 된다. 그러니까 2의 n제곱, 얘가 지금 기준인데 이 기준으로 위아래로 32만큼 벌렸는데 이 간격이 더 기니까 여기서 2점에서 만나겠지. 요건 좀 짧으니까 밖으로 나가겠지. 이런 것들을 식으로서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해봅시다. 얘는 뭐예요? 첫 번째 거 2의 n제곱에다가 32만큼 더한 거거든요. 얘는 커야 돼요. 2의 m제곱보다는. 얘보다 위쪽으로 가야지. 그리고 얘는 뭐예요? 이 검은색은요, 2의 n제곱에다가 16만큼 더한 거, 이 값은 2의 m제곱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걸쳐도 걔네 카운팅 하는 거니까 여기에 등호가 지금 있는 상태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딱 찢었을 때 얘 있죠, 여기 아래로 내려온 거, 얘는 2의 n제곱 마이너스 32가 될 건데 이 값이 마이너스 2의 m제곱 이것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식을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나는 얘를 좀 다시 쓰면 2의 n제곱 플러스 2의 m제곱, 이 얘네들의 값이 32보다는 크다 이렇게 연출할 수가 있고, 여기 지금 7 이하의 두 자연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것들을 좀 관찰을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16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16에다 뭔가를 더해, 양수를. 그래서 얘를 만들어내려면 m의 최소값은 5부터 가능하겠죠. m이 이제 4여도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걸 만족을 해야 되니까 7 이하의 자연수니까 몇 개 안 돼요. 자, 첫 번째 케이스, m의 값이 5일 때를 따질 거고 m의 값이 6일 때, m의 값이 7일 때, 이것만 좀 자세히 봐주면 됩니다. 자, 그럼 얘가 5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32잖아요. 넘어가. 그럼 16이야. 그때 이제 n이 될 수 있는 값은 1, 2, 3, 4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 것도 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여기 5 한번 넣어보면 이게 32니까 얘랑 죽죠. 무조건 0보다 크다. 얘는 그냥 OK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니까 이걸 이렇게 우리가 바꿨잖아요. 그럼 이제 5하고 1 이런 상태면, 자, 32 더하기 뭐 32 더하기 2 하면 34, 32 더하기 4, 32 더하기 8, 32 더하기 16, 다 32보다 큽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얘의 경우들은 여기서 순서상이 4쌍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다. 자, 일단 두 번째 거, m이 6 이렇게 이제 돼버리면, m의 값이 6이면 여기다 넣을까요? m이 6, 그럼 얘는 64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32보다 큰 거 맞아. n은 다 됩니다. 1부터 7까지 다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또 여기에서 m이 이제 6 이렇게 이제 돼버리면 이 16이 이쪽으로 넘어와. 그러면 얘가 64에서 16을 이제 빼는 거니까 48보다 작거나 같은 거. 그럼 n의 값은 48보다 작으려면 1, 2, 3, 4, 5 이렇게까지 되죠. 5까지가 32니까 여기까지 가능하다. 위에 거는 m의 값이 이제 6이면 얘는 64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가 이쪽으로 넘어올까? 그럼 32거든요. 근데 32보다 커야 되니까 n의 값은 6부터 됩니다. 그럼 얘 여기서 모순이 일어나요. 얘 앞쪽에서 분명히 1, 2, 3, 4, 5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6부터 가능해.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나온다. 마찬가지로 m이 7 이런 식으로 이제 돼버리면 얘는 7이면 이건 지금 128이거든요. 그럼 128을 32를 빼버리면 또 96보다 이제 커지는 거니까, 그러기 위한 이 n의 값은 7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n의 값이. 근데 얘가 또 여기서 모순 나오겠지. 7 넣으면 128이니까 얘 안쪽으로 안 들어온다. 여기서도 없다. 따라서 4쌍.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인수분해 해주고 절대값 풀어주고 그래프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과정이었다. 자, 이제 20번 문제를 볼게요. t의 값이 4보다 큰 실수 t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 이것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이야기를 하자. 자, 함수 fx를 정의를 할 건데 어떤 식으로 하냐. 자, 이 알파랑 베타 있죠. 얘네들이 만나는 그 두 실근, 거기에서 양쪽 사이드에서는 얘를 있죠. 얘를 갖다가 채택을 해서 fx라고 할 거고, 그 사이에서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는 얘를 갖다가 채택해서 쓴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fx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 얘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하는 t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얘를 해석을 하려면 우리는 fx의 개형을 대략적으로 알아야지. 얘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알고 이거를 그어가면서 두 점에서 만나게끔 세팅을 할 겁니다. 그리고 2분의 t 이런 것 좀 특징 보이나요? 얘 있죠. 얘 이차함수에
이 대칭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대칭축으로서 좀 표현을 해주면 마이너스로 묶어. x의 제곱 마이너스 tx, 요 반의 제곱이니까 4분의 t제곱 마이너스 4분의 t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까지.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t 이거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4분의 t의 제곱 이렇게 해주고 빼기 4까지 세팅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대칭축이 x가 2분의 t라는 거, 요거 대칭축에서 그러니까 그 함수값을 그어서 두 점에서 만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나는 얘를 좀 그릴 건데 얘는 내가 개형을 정확히 몰라요. 이 t의 값이 지금 4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얘 있죠. 이 대칭축인 2분의 t 요 놈이 무조건 2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양변에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실 하나 알고 있고 얘는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확하게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저 안에 지수를 우리가 그릴 때는 항상 정점과 점근선들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점근선이 마이너스 2 라고 나와 있는 거니까 이렇게 세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바로 y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고 이제 올라갈 건데 좀 숫자 넣어볼까요? x에다가 2 넣어보시면 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0을 지나고 그리고 0을 한번 넣어보시면 8에서 1을 빼는 거니까 뭐 6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뭐 내려오는 이런 이제 모양인 건데 접어 올려야 됩니다. 접어 올릴 거니까 이따가 이 점근선이 y는 2로서 따라서 올라오게 되겠죠.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그래프의 개형이다. 원래는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건데 이게 뒤집어 올라온 이런 양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가게끔 세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얘 이제 그릴 거거든요. 이거를 그려가지고 요 포인트가 그러니까 일단 현재 2예요. 그러니까 2보다 큰 쪽에서 대칭축이 있는 거고, 만약에 얘가 이 2차 함수랑 만나는 두 점이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이야기를 한 거니까 뭐 아무렇게나 해볼까? 알파 베타 이 두 근에서 양쪽 사이드는 누구? 빨간색으로 할까요? 양쪽 사이드에서는 얘를 채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랑 얘가 채택이 되는 거고, 이렇게 그 사이에서는 얘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그었을 때 한 점, 두 점, 세 점 이렇게 이제 만나겠지. 그러니까 두 점이 되게끔 세팅을 한다는 것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아니면 어느 정도로 돼야 되냐면 이 2차 함수의 모양이 올라오다가 만약에 팍 올라오면 이따가 이 사이드에서는 얘가 채택이 되고 얘가 골라지는 거니까 이렇게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나거든요. 그럼 이런 상태를 연출하라는 건데, 마지노선 최소값을 구하라고 한 거니까 가장 여기에 기가 막히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딱 이 점근선 2에 걸치게 되는, 얘가 적당히 커져서 t가 여기에 딱 걸치게 되는 순간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그냥 내려오고 이 여기가 알파고 이 사이에서는 이렇게 여기가 베타가 되게끔 세팅을 해주시면, 자, y는 이렇게 그어보세요. 이 대칭축의 이 함수값으로. 그럼 여기서 하나,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장면이 연출이 된다라는 거지. 따라서 얘 있죠, 얘의 값이 2가 되는 순간을 보라는 거고, 이 마이너스 L로 넘어가. 그럼 6 이렇게 되잖아요. 따라서 4 곱하면 6, 4, 24 이렇게 되는 거니까 t의 최소값은 2루트 6이 만들어지겠다. 그래서 1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1번 문제를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길이가 6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대요. 자, 호 AB 위에 점 C를 잡는데 CAB가 3분의 1이 되도록 잡아라. CAB. 그럼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세타라고 놨을 때 코사인 세타 얘가 3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이때 선분 AB 위에 점 D를 AC 요 길이랑 DB 요 길이가 같도록 잡는다. 점 B를 지나고 얘랑 평행한 직선, 얘랑 평행합니다. 호 AB와 만나는 점 중 B가 아닌 점을 E라고 할 때 CE의 길이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타겟은 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나는 이 길이를 정확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구하냐? 자, 원 위에 있는 점에서 지름의 양끝으로 이으면 직각 이거를 지금 이루죠. 그럼 나는 지금 이 원의 지름의 길이가 6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6에다가 코사인 세타 곱하면 됩니다. 따라서 요 길이는 2가 된다. 그러면 여기의 길이가 4가 되고 여기의 길이가 2가 되면서 지름의 길이가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내가 코사인 세타 알고 있다 그랬죠. 따라서 CD의 길이를 코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서 일단 코사인 법칙을 갑시다. CD 길이의 제곱이라는 거는 16 더하기 4 마이너스 2, 2, 4 코사인 세타 이렇게. 그러면 얘랑 얘 하면은 20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2, 2는 4, 4, 16 3분의 16 이렇게 세팅이 되면서, 자, 3분의 얘는 60에서 16을 빼는 거니까 44. 따라서
여기다가 제곱되어 있는 거니까 루트를 씌우시면 루트 3분의 루트 44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나는 얘도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고 얘네들이 지금 평행한 이런 지금 상황이니까 자 내가 이걸 이제 이용할 겁니다. 이따가 C, E, 얘 있죠. 이 삼각형은 이 원에 내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접원의 반지름 이 라지 아래 길이가 3이기 때문에 나는 요 각도만 좀 알면 사인 값만 알면 사인 법칙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나는 여기를 알파라고 세팅을 하면 평행하기 때문에 여기의 각도도 알파라는 것을 얻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왜냐면 여기 지금 직각인 상황 속에서 여기 세타니까 여기의 각도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된다. 얘랑 더해서 파이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나는 이 길이도 알겠다. 이 각도에 대한 정보도 알겠다. 이 각에 대한 정보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알파에 대한 정보는 여기서 이렇게 사인 법칙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겠다. 그럼 사인 얘를 쓰시면 자 바로 코사인 세타분의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그것분의 이제 이거 이렇게 오는 거니까 한마디로 다 쓰자. 3분의 1분의 루트 3분의 루트 44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됩니다. 이 값이 우리가 이렇게 쓴 거고 얘를 보시면 사인 알파 이것 분의 2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제 얘는 위아래다가 루트 3을 곱할게요. 이렇게 곱하면 얘는 3인 거고 위아래 3 곱하시면 얘랑 얘는 죽습니다. 자 따라서 이 값은 얘가 2 루트 11이죠. 얘랑 얘랑 만나면서 2 루트 33 이렇게 따라서 얘 쳐지고 사인의 알파라는 건 33분의 루트 33이라는 거 알겠죠? 이거 이제 역수가 된 거니까 루트 33분의 1이다 라고 해도 되는 거고 자 그런데 요 값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이제 사인의 값을 이렇게 구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 알파는 방금 루트 31 루트 33분의 1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고 그랬죠? 유리하기 전에 이 값은 우리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 C2의 값 얘가 2 곱하기 라지 R이다. 그럼 양변에 얘를 곱하세요. 그럼 루트 33분의 1은 또 33분의 루트 33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제 3으로 이렇게 약분하면 11 얘는 3이 6 11분의 2 루트 33 5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2번 문제를 볼게요. 자, 얘 값을 구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25는 5의 제곱입니다. 따라서 얘는 5의 4제곱 되는 거니까 5의 6분의 4, 그러니까 3분의 2까지 얘는 5의 3분의 4 이렇게 오면서 한마디로 5의 3분의 6, 2 이렇게 즉 25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3번 문제를 볼게요. 자, 얘를 만족하는 실수 x의 값을 구하래. 그러니까 좌변은 그냥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고 이 9라는 거는 3의 지금 제곱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랑 얘가 같아야 되니까 넘어오시면 3x가 18이야. x의 값은 6이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4번 문제를 볼게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하래. 일단 진수 조건 갑시다. x의 값이 1보다 무조건 커야 되죠.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그 다음에 미시 이쪽으로 들어가면 x-1 2의 5제곱은 32 따라서 x는 33보다 작고 1보다는 커야 되는 진수 조건 합치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자, 이 개수 구할 때에는 여기서 이거 뺀 다음에 1 더 빼야 되죠. 따라서 32에서 1 빼면 31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이제 25번 문제를 볼게요. 양수 a에 대하여 이 fx의 주기가 4파이일 때라고 했어요. 그럼 주기 구할 때에는 이 파이를 x의 개수인 a로 나눠주면 되겠죠. 얘가 4파이가 나오려면 a의 값이 2분의 1이어야 됩니다. 그때 이거의 값을 넣어서 구하라고 했으니 자, 6 곱하기 코사인 2분의 1 x 그러니까 코사인 3분의 2파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 플러스 10까지.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되냐면 원래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인 건데 2, 4분면 각인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얘랑 만나면서 얘는 마이너스 3 이런 계산하시면 7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6번 문제를 볼게요. 양수 K에 대하여 좌표평면 점 A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B라고 하고 이 동경들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알파 베타라고 하자. 이때 얘네들 곱하면 3분의 1일 때 K제곱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요 이렇게 X축 Y축이 있을 때 양수 K에 대하여니까 얘는 음수 콤마 양수네. 음수 콤마 양수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얘를 갖다가 Y는 X 대칭을 하면은 양수 콤마 음수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얘는 애초에 A라는 점은 2, 4분면의 각이라는 거고 B라는 점은 4, 4분면의 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 부호로 결정할 때 쓸 수 있는 거고 자, 얘분의 얘에서 그냥 탄젠트 얘를 갖다가 내가 알파라고 할게요. 그럼 탄젠트 알파는 2, 4분면 각이니까 애초에 부호가 음수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것분의 이제 이거를 해주면 자, 이 위아래다가 루트 K제곱 플러스 1 이거 곱해. 그러니까 마이너스 K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것분의 이거 하면.
그리고 반대로 탄젠트 베타라는 건 이것분의 이거 하겠지. 마이너스 k분의 1 이렇게. 그래서 예각삼각형 그려가지고 부호만 좀 따져줍시다. 1k 루트 k제곱 더하기 1. 그러면 코사인 알파라는 거는 얘분의 얘인데 이사분면각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k제곱 플러스 1분의 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자, 이 사인 같은 경우에는 얘 가지고 만들어낼 거죠. 이렇게 있을 때 여기는 k, 여기는 1 루트 k제곱 플러스 1. 근데 어차피 얘도 사사분면에서는 음수입니다. 사인은. 따라서 마이너스 루트 k제곱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즉 한마디로 여기도 뿔뿔 되면서 k제곱 플러스 1분의 1 이 값이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k의 제곱은 2가 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2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7번 문제를 볼게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두 자연수 mn에 대하여 모든 m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m의 양의 제곱근이랬죠. 어떤 거를 제곱해가지고 m 되는 건데 원래는 뿔마 루트 m이죠. 그러니까 양의 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x의 값은 m의 2분의 1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n은 양의 4제곱근 이거래요. n의 양의 4제곱, 어떤 걸 4제곱 곱해가지고 n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x의 값은 n의 4분의 1이에요. 근데 이것의 2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2를 곱한 거, 이게 바로 얘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양변에다가 16제곱을 해줄까요? 여기 4제곱을 해줄까요? 그럼 얘는 이제 16이 되는 거죠. 16에 n의 1제곱, m의 제곱,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값이 자연수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m의 값은 4루트 n 이거니까 얘를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그러면 n분의 3에다가 여기는 4루트 n 들어오면 12루트 n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고, 이건 한마디로 루트 n분의 10이라는 말이죠. 유리화하기 전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루트 n이 어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이 12의 약수여야 됩니다. 아, 루트 n이라는 이 값이 1, 2, 3, 4, 6, 12 중에서 만들어져야지 되는구나. 그러면 거기다가 4를 곱하면 m의 값이 나오게 되는구나.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거를 다 더해요 일단.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4를 곱하면 그게 m의 값의 합이 되겠지. 미리 4를 다 곱한 다음에 더하나, 그냥 곱하기 전에 더한 다음에 곱하나 상관이 없습니다. 분배 법칙이죠. 여기다가 곱하기 4를 할 거니까 어차피 다 뿌려질 거 아니야. 그럼 얘네끼리 먼저 더하자 이거지. 그러면 얘는 3, 6, 10, 16, 여기까지 28. 28 곱하기 4 해주면 4, 8에 32, 112, 112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8번 문제를 볼게요. 자, 자연수 k에 대하여 두 곡선 얘랑 직선 y는 k가 있다. 다 읽고 문제 풉시다. 자연수 n에 대하여 직선 x는 n이라는 애가 이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을 AB라고 할 때 선분 AB가 직선 y는 k와 만나도록 하는 n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fk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때 얘를 만족하는 k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얘네 둘을 좀 자세히 관찰해 볼게요. 얘는 이렇게 이제 올려면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요? 평행 이동 보이나요? x 대신에 x 플러스 2가 들어온 거니까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얘는 지금 감소하는 지금 지수니까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될 거고, 자, 왼쪽으로 2, 밑으로 2만큼 내려오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내려오는 개형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x는 n을 그어 이렇게 이제 그어서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하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내가 A가 되는 거고 여기의 값은 B가 되게끔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선분 A, B 얘가 Y는 K랑 만나도록 하는 N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요 나한테. 그러면 Y는 K를 그었을 때 걔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안쪽에 들어와 줘야 되는 거죠. Y는 K가 이렇게 해야지 만날 수가 있는 거지. 아, 그러면 이 A의 Y좌표, 이 B의 Y좌표 그 사이에 이 K가 들어있어야 된다. 이렇게 식을 세워줍시다. 그러면 N의 값을 여기다가 먼저 넣어주시면, 자, 2분의 1 이 값에 N-K-2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될 거고, 이 K라는 값이 얘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렇게, 그리고 얘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지금 x는 n인 거니까 n을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그러면 2분의 1에 n-k-2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장면 우리가 문제 풀 때 n의 최대 최소를 지금 구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주인공을 n으로 좀 바꿔주도록 합시다. 일단은요, 이거를 먼저 풀어주면 이 일로 넘어가. 그러면 k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얘는 밑을 2로 만들어주면 이게 마이너스 1 제곱하니까 k 마이너스 n 요렇게. 자, 로그 2를 이제 취할게요. 그러면 k 마이너스 n 이라는 거는 로그 2의
k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우리 n을 찾는 거니까 일로 넘어가. 따라서 n 얘는 k 마이너스 로그 2의 k 플러스 2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게 나오게 되는 거고 자 얘를 좀 해석을 해줍시다. 자 요 장면에서는 얘를 밑을 2로 바꿔. 얘는 2의 2 플러스 k 마이너스 n 이렇게 이제 되겠죠. 다 부호로 바꿔준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로그를 취하면 로그 2의 k라는 것 얘는 2 플러스 k 마이너스 n이 되는 거고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자. 그럼 n 이렇게 되고 얘네들이 저로 넘어가면 한마디로 k에다가 마이너스 로그 2의 k 그리고 플러스 2까지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이 n의 값에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자 이거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우리가 f라고 할 거거든요. 이 n의 최대 최소의 합을 이 범위 내에서 그리고 지금 k는 자연수란 말이에요. 우리 문제 속에서 자연수 k에 대해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면 최대 최소의 합이 15를 만들어내려고 이런 k의 값을 찾아주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일단은 숫자 넣어가면서 좀 관찰을 해볼게요. k에다가 8 이런 거 넣어볼까요? 그럼 얘는 8에서 뭘 빼는 거죠? 얘 로그 2의 10은요 3점 몇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뺀다는 것은 4점 몇이 되겠지. 이것보단 n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거고 얘가 8이면 이거는 3 플러스 2까지 따라서 7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최대값은 7 이렇게 되는 거고 최소값은 5인 거잖아요. 5 더하기 7 해주면 1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5가 아직은 안 된다는 거야. 조금씩 숫자를 올리면서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k에다가 10 이걸 넣어볼게요. 그럼 얘는 10에서 빼. 그리고 얘는 로그 2의 12가 되니까 그냥 3점 몇 이렇게 이제 됩니다. 여기서 n 이렇게 써주시고 10에서 여기 10 내면 마이너스 3점 몇이죠. 거기다가 플러스 2까지. 그럼 얘는 한마디로 여기서 6점 몇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얘는 원래는 얘랑 계산하면 12잖아요. 그래서 원래 3만 빼면은 9일 텐데 더 빼는 거잖아. 그러니까 8점 몇 이렇게. 그러니까 최대값은 8. 그리고 최소값은 7. 8하고 7 더하면 15 딱 나오죠. 그래서 k가 11일 때 여기에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15가 되겠다라고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겠다. 따라서 k의 값은 12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9번 문제를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AB의 길이가 4, AC의 길이는 5, BAC의 각이 8분의 1이래요. 코사인이. BAC라는 것은 여기에 각도 있죠. 이걸 내가 세타라고 이야기를 하면 코사인 세타가 8분의 1이다라는 정보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때 선분 BC, 얘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D, 이거에 대하여 요거에 대하여 직선 AD, 얘가 삼각형의 외접원과 만나는 점 중 A가 아닌 점을 E라고 하자. 자, 그림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때 뭐 F라고 할 때에 FC의 길이를 찾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FC라는 건요 여기입니다. 여기를 우리가 FC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걸 지금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얘랑 얘를. 왜냐면 어차피 1대2고 여기 세타에 대한 값을 알아. 이거 길이 다 알아. 그럼 코사인 법칙을 쓰면은 구해줄 수가 있겠죠. 한번 씁시다. BC의 제곱이라는 거는 25 더하기 16 마이너스 2, 4, 5 그리고 코사인 8분의 1까지. 그럼 2, 4, 8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를 계산하면 여기서 이거 5를 빼고 20 얘까지 계산하면 36 따라서 6이 됩니다. 6인데 1대2니까 여기가 2 여기가 4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면 우리는 여기의 각도를 좀 구할 수가 있다면 여기를 내가 알파라고 해보면 4 코사인 알파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되겠죠. 여기에 이제 알파라고 놨을 때 항상 원이 등장하면 여러분들 원주각 중심각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어서 여기다가 쏜 게 알파잖아요. 그럼 여기 A에다가 이렇게 쏜 여기의 각도 이 값도 알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나는 얘를 구할 수가 있겠지. 얘를 구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이 길이를 구하면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쓰면 코사인 알파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구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자, 첫 번째, 내가 여기의 각도를 모르죠. 여기를 변수로 놓고 이 큰 삼각형 4, 6, 5에서 코사인 법칙 쓰세요. 그럼 내가 얘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알았어. 그리고 나면은 여기 있는 4, 5랑 활용해서 얘를 구할 수 있겠죠. 또는 여기의 각을 활용하세요. 이번에 여기의 각도를 내가 베타라고 해보면 여기에서 큰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돌리면 코사인 베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삼각형에서 여기서 또 코사인 법칙 쓰면은 얘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의 번복이에요 지금. 여기라고 우리가 얘기라고 한번 해볼게. 이렇게 이제 쓰면 얘는 25라는 거는 여기는 6, 4인 거니까 36 더하기 16 마이너스 2, 4, 6 코사인 베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얘를 계산하시면 52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52 왼쪽으로 넘어가. 그럼 40이니까 마이너스 27 이렇게 되죠. 뿔뿔. 그럼 여기서 이제 3으로 나눠. 얘는 9, 3이 6, 2는 4, 4, 4, 16. 즉 16분의 9. 얘가 바로 코사인 베타의 값이 됩니다. 그럼 이걸 알았으면 이 AD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또 코사인 법칙 쓰세요. AD의 제곱이라는 것은 얘 제곱 16, 얘는 4, 마이너스 2, 4, 2, 16분의 9까지. 그럼 2는 4, 4, 16. 그리고 얘는 20, 얘까지 계산하면 11. 따라서 여기는 루트 1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자, 여기 알파 기준으로서 또 코사인 법칙을 가봅시다. 여기서 이제 4에다가 코사인 알파 구하면 끝나는 거니까 이제 코사인에 대한 이 알파 값만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또 코사인 법칙. 2는 4에다가 11 더하기 16 마이너스 2, 4 루트 11 코사인 알파 이렇게. 그러면 얘는 27이니까 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23. 그럼 뿔뿔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고, 즉 코사인이라는 거는 8루트 11분의 23이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럼 거기다가 4만 곱하면 끝나죠. 4 이렇게 곱해주시면 얘가 쳐지면 이거든요. 자, 유리화 할게요. 22분의 23 루트 11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서 두 개를 더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45가 이 문제의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코사인 법칙 4번 쓰이는 이런 이제 문제가 나왔죠. 항상 원주각 이런 거 중심각 성질 잘 활용을 해주시고, 네, 이제 30번 문제를 볼게요. 자, 함수 fx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0이 아닌 모든 정수 k의 값합을 구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가조건에 보시면 얘 진수 조건부터 해결합시다. 로그가 나오면 항상 진수 조건 0보다 크다. 자, f의 2의 값을 먼저 구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4 플러스 4 빼기 1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죽으면서 이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값 k라는 애가 1보다 커야 된다. 한마디로 k가 1보다 크거나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진수 조건 썼으면 자, 이 로그를 이제 뗄 건데요. 이 밑의 사이즈가 1보다 큰지 1보다 0과 1 사이인지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케이스를 나눠줘야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나눠줄게요. 얘는 뗐을 때 그냥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k의 값이 0보다 클 때입니다. 근데 k의 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거는 이 진수 조건 때문에 1보다 크다로 바뀌어요. 그리고 1보다 크다라는 건요, 정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2 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마이너스 1 절대값 k 얘가 8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절대값이 무효가 되죠? 2 이상이니까 얘가 9 이렇게. 따라서 첫 번째 케이스는 2에서부터 9 사이를 우리 보고 관찰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얘가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언제냐면 k의 값이 0보다 작을 때입니다. 근데 0보다 작다라는 건요, 정수니까 마이너스 1보다도 작겠죠. 그 말인즉슨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 절대값 여기 k 해주시고 8 이렇게 있을 때 부호가 바뀝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을 때 얘는 k가 9 이상이거나 마이너스 9 이하이거나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9 이하랑 얘랑 만나면 한마디로 마이너스 9 이하, 요게 바로 두 번째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이 나조건도 볼게요.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개수가 6개래. 그럼 일단 또 로그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니까 진수 조건 따집시다.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다. 그럼 얘 만만한 거 x의 값이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요런 조건도 하나 붙고, 요 장면에서는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기울기가 절대값 k고 1,0을 지나는 직선으로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줄게요. 그리고 fx를 저쪽으로 넘기면 얘 넘어가면 뭡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얘는 항상 뭐보다 커야 된다? x 마이너스 1의 제곱보다는 커야 된다. 자, 각각의 케이스별로 이 로그 떼면서 얘기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는요, 이 부등호가 그대로 됩니다. 이 로그가 이렇게 떼질 때 부등호 그대로니까, 자, 얘 있죠. 절대값 k에다가 x-1. 근데 제가 애초에 k 범위가 2부터 9니까 절대값이 의미가 없고, 요 값이 무조건 얘보단 작거나 같으라고 했으니까 이 fx로 넘어가세요. 그럼 fx가 얘니까 넘어가면 뭐야? 얘인데 얘랑 만나세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죠. 그게 한마디로 x 플러스 1의 제곱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고, 이 진수 조건 때문에 얘는 무조건 x 마이너스 1의 제곱보다 커야 된다.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이 절대값 k x 마이너스 1 얘가 k가 지금 범위가 음수니까 이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이 값이요, 부등호가 방향이 반대로 이렇게 바뀌는 거고, fx가 넘어가면 얘랑 만나면서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값이 진수 조건에 따라서 x-1의 제곱보다는 커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케이스 2번에서는 이따가 얘를 풀어줄 거고 우리는 1번부터 차근차근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얘를 우리가 해석할 때 얘는 지금 2차 함수들이에요. 그리기 쉽죠? 얘는 1,0을 지나고 기울기가 k인 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반영을 해서 그래프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y축, x축 그리고 자, 얘는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2차 함수의 모양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복사를 해서 이쪽에도 하나가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얘 이름이 뭐냐? 얘는 x-1의 제곱이다.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이 빨간색이 있죠. x 플러스 1의 제곱 얘가 있고 이렇게 파란색이 있다고 해볼게. 이렇게 있을 때 1,0을 지나는 직선을 지금부터 그릴 거거든요. 근데 애초에 이 직선을 그릴 때 1은 포함이 안 됩니다. 1 넣으면 여기 지금 등호가 없잖아. 그래서 x는 어차피 1이 아닌 거고 또 0보다 크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연수 x의 개수가 6개가 나오려면 x는 2 이상이겠구나. 이런 조건도 또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직선이 있을 때 이렇게 지금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이 파란색을 이렇게 뚫겠죠. 결국에는 이 파란색이 이렇게 치솟겠죠. 이참수니까 더 빨리 올라갈 거 아니야.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교점이 생길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세우다 보면 여기 이 빨간색에 어느 순간 접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연출할 수 있지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여기에 접하는 순간이 발생을 하겠지. 그게 언제야? 갖다라고 놓고 판별식 쓰면 되겠죠. 그러면 kx 빼기 k 이건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인 거고 x의 제곱이 넘어와 2-k의 x 플러스 k 플러스 1은 0이다. 자, 판별식 합시다. 얘 b의 제곱 k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3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가 0이다. 즉 얘가 죽는 거고 k의 제곱 마이너스 8k는 0. 그럼 k의 값은 2부터 9 사이였으니까 8 이렇게 되겠네요. 아, 여기에 접하는 이 순간 여기서의 기울기가 8입니다. 따라서 이 기울기가 이 8일 때까지는 무조건 빨간색 곡선은 위에 있죠. 그래서 이 8 이하일 때 2부터 8까지랑 9일 때 따로 볼 거예요. 2부터 8까지는 여기만 좀 주목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얘보다는 무조건 크고 얘보단 작은 건 당연한 거야. 2부터 8까지는. 여기만 좀 집중해서 보면은 자, 자연수 x가 6개라고 했죠. 2부터 뭐가 됩니까? 2부터 7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 2부터 7 이렇게 가능하려면 7은 여기쯤에 있어야겠죠. 그래야 여기에 7 이렇게 있어야 이 파란색보다 이 검은색 이 직선 얘가 더 위쪽에 있는 거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연출해서 7이라는 거는 여기에 있어야 된다. 검은색이 더 높은 쪽에. 그리고 8은 이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파란색이 더 위쪽에. 그래서 8은 포함이 안 되게끔. 그럼 여기에 등호일 때 여기 교점일 때 8 가능합니까? 8 가능하죠. 왜? 어차피 교점일 때 등호 성립 안 해. 그러니까 여기는 빵꾸 뚫을 거기 때문에 8이 포함이 안 돼서 여기까지만 되는 거다. 그래서 이 7은요 무조건 이 교점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저기다 7 넣어볼까? 그러면 36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고 7 넣어볼까? 그러면 이제 6K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러면 이 직선이 더 위에 있어라 이런 말인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8부터는 얘가 더 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49 이렇게 해서 7K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K의 값은 6보단 커야 되고 7보단 작거나 같다. 즉 여기에 접하는 순간보다는 기울기가 더 아래쪽에 있을 때에는 K의 값이 7만 가능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찾은 거예요. 이 정수가 7 가능. 그러면 9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 접하는 순간보다 더 올라가 버리면 이제 이 빨간색을 뚫어버리는 그러한 순간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냥 그 하나밖에 안 되니까 여기다 넣어서 계산을 합시다. 자, 여기서는요 일단은 1이 아니잖아요. 빼. 그러면 이제 x-1 9 이렇게 되는 거고 x가 10 이런 식으로 됩니다. x가 지금 2 이상일 때 보는 거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는 여기 지금 이거 제곱이 있어요. 그럼 얘를 풀면 여기다 쓸까? 9x- 이렇게 되고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xx 2 5 마마 즉 x의 값은 2보다 작거나 같고 5보다는 크거나 같고 이렇게. 그러면 아까 전에 이 범위 자체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누구 돼? x가 2 이상이니까 2 되고 5, 6, 7, 8, 9 이렇게 되면서 6개 딱 맞아 떨어지죠. 그러니까 9일 때도 된다는 거야. 아, 우리가 얘는 9를 이런 식으로 판정을 해줄 수가 있겠다. 자, 이제 1번 케이스 끝났습니다. 자, 2번 케이스를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x축 y축이 있을 때 얘 있죠. 얘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개형이 되는 거고 이걸 우리가 빨간색이라고 하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복사를 해서 이쪽으로 요렇게 이제 지나가고 있는 애를 파란색 얘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좀 쓸까? x-1의 제곱 1인 거고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자, 이랬을 때에 이 직선은요, 이 기울기가 지금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K가 마이너스 9보다 작거나 같으라고 했으니까 이 최소 9야. 10도 되고 11도 되고 100도 되고 아주 그냥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나게끔 해가지고 이 직선이 엄청 큰 직선이 그냥 팍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겠죠. 그랬을 때 어쨌든 이 직선들이 전부 다 얘네보다 크거나 얘는 크거나 같거나 크거나 이렇게 되라는 이런 이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팍 이렇게 이제 커질 때에 얘가 확 올라가면 이 빨간색 함수를 언젠가는 뚫겠지. 이렇게 해서 뚫는 순간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언제냐를 우리가 얘기를 해봤을 때 일단 얘 있죠. 얘가 9에다가 x-1이면 x에다 2만 넣어도 벌써 9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2 넣으면 딱 9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같은 거야. 9일 때는. 그리고 10일 때는 10일 때 얘가 더 큽니다. 심지어 직선이 더 커요 얘보다. 그래서 여기다 좀 확대해서 그릴까?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차함수의 모양이 있을 때 우리가 직선이 갈 때 이렇게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2일 때도 이 K가 9면은 같아지는 거고 9보다 이제 마이너스 9보다 더 작으면 이 기울기가 10, 11, 10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때는 얘가 더 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장면에서 우리 보고 6개를 포함하라는 말은 무조건 이거 빨간색보다 크면 당연히 파란색보다 크겠지. 둘 다 2개보다 다 크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2, 3, 4, 5, 6, 7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포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8은 이제 포함하면 안 되니까 이쪽에 8이 있어야겠지. 따라서 7은 여기까지 뭐 가능한 거니까 등호 있으니까 이거를 식으로 좀 표현을 해줍시다. 자, 여기다가 7 한번 넣어줄게요. 7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6k 이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여기다 7 넣으시면요 얘는 8의 제곱이니까 64 이렇게. 자, 그 다음에 8 요걸 이제 한번 넣어주시면 여기는 마이너스 7k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8 넣으시면 81 이렇게 이제 되고 얘가 더 크게끔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 보면 요 장면에서 우리는 마이너스 6으로 나눌게요. 그럼 K랑 이렇게 부호가 바뀌어. 마이너스 6분의 64 이런 식으로 부호가 바뀌게끔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K는요 부호가 바뀌어요. 마이너스 7분의 81 이렇게. 그럼 얘는 대략 몇이야? 마이너스 10점 몇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11 점 몇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범위 자체가 K가 마이너스 9보다 작거나 같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니까 얘는 여기 그래요? 마이너스 9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지금 범위 속에서 마이너스 10점 몇은 한 이쯤 이렇게 있을 거고 마이너스 11점 몇은 한 이쯤 이렇게 있을 거거든요. 근데 얘보다는 커야 돼. 이렇게. 그리고 얘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이렇게. 그럼 겹치는 부분이 지금 여기 쪽에 있는 요런 정수 찾아주시면 마이너스 11 되겠다. 따라서 마이너스 11도 돼요. 그래서 다 더해주시면 5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까지 2025학년도 6월 모의고사 고2 수학 영역 전문화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서 내 걸로 다 만들어서 여러분들 잘 피드백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봐주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어피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